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내가 하던 거 하고 따박따박 나오고.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도예시작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저희가 군복을 입고 나온 이유인데요. 직업 군인으로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다소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은 자력, 그리고 더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신 선후배님들, 동료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군생활 할 때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했고, 그리고 흔하지 않는 자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력임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게 된 이유와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랑 김 팀장님은 특전사 임관 동기였어요. 2015년도 네. 추운 겨울날에 같이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게 됐었는데 또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저희가 임관식 준비를 한창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태양의 후예가 한창 인기였었거든요. 맞아요. 태양의 후예 팀에서 저희를 촬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임관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의 후예 기수라고 불리는 네. 그렇죠. 그런 기수였습니다. 네. 그렇게 임관을 같이 하고 각자 저는 파병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고 김 팀장님은 구여단에 배치를 맞습니다.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일반 대대에서 군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막내 때 그 사진이고요. 일반 이제 대대에서 약 1년 정도 생활을 한 뒤에 특수임무대라고 하는 대테러 훈련을 좀 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곳에 이제 전출을 다시 가게 된 거죠. 그 구여단 내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대테러 임무와 그 다음에 대테러 훈련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특수임무대에 있으면서 중간에 한번 크게 좀 다쳐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서 3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는 했지만 이게 허리가 사실 특전사 분들이 좀 힘든 게 이게 무거운 거 많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군장 무게도 무겁고 훈련하는 것도 많이 과격하다 보니까 제가 이 허리 지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일반 야전으로. 네, 그래서 지금 군복이 이제 반디님과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일반 야전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고 왔고요. 그래서 일반 야전에서 응급구조부사관으로 약 4년 정도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그 군대 용어로는 전투부상자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쵸.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응급처치, 전쟁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군까지 이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응급처치에 관련해서.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여단, 그리고 사단, 군단, 그러니까 전군까지 우승을 하면서 개인 최우수 의무 요원으로 또 이제 선정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역 지원서를 자력을 잘 쌓아놓고 황금베레모와 최정예 지금 요거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바뀌는 건데. 그래서 황금베레모를 받고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역 지원서를 내버리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뭐라고 많이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력을 잘 쌓아놨는데 왜 전역을 하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이게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군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패치를 보면 다들 인정해주는 패치거든요. 내 그 전 군에서 각 특수 어떤 분야에 대해서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패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패치를 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웬만해서 1차 진급 하잖아요. 상사 진급도 사실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 바로 전역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유가 사실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2가지가,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비전이 생겼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금융 공부를 시작한 이후부터 전역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운전사 생활 때 엄청 바쁘잖아요. 막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평가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자기 주특기, 뭐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집에 잘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집에 잘 못 들어가고요. 가정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정을 잘 못 챙기세요. 네.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야전으로 넘어왔는데 군 생활과 인생에 대한 그런 현타가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 군에 이제 상담가님이 계시다 보니까 네. 6개월 정도 상담을 받고 생각보다 빨리 치유가 됐어요. 극복이 됐고 그 6개월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군 생활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진짜 현자 타임의 시간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20살 때 신체적으로 좀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치료비가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더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가 없이 저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네, 10년 뒤에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뭐 하시나? 네. 아니 왜 나를 그냥 치료해 주셨을까? 그렇죠. 예. 네, 돈을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야, 대단한데 그것도?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다짜고짜 원장님 왜 저를 그때 대가 없이 치료를 해주셨냐. 뭐 20살이면 충분히 알바해서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성인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지구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냥 한 줌의 영혼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을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숙연해지네요. 그쵸. 네. 그래서 와, 나 이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전이 생긴 거죠. 첫 번째는. 와, 이분처럼 물론 분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도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이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순환. 그쵸. 그죠. 네, 계속 흘러가는. 그쵸.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생각이 든 이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굴 도우려면 당연히 내가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실력이 있든 돈이 많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 부자이신 분들의 책을 그때부터 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문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부 때 다룰 내용이긴 한데 진중문구의 이제 분기마다 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분기마다 이제 사회에 있는 책들, 뭐 베스트셀러 분야마다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들어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갈. 네, 군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책 딱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딱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뭐 2054년에 고갈.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고갈된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원이자 군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1993년도부터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현재 기준으로 33년이 흘렀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론 공무원분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직업 중에 국회의원을 제외한 연금이 가장 센 직업이 군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는 군인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거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진짜 연금 바라보고 군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데도 그래 연금 나오니까 3년만 5년만 더 버텨보자. 그쵸. 근데 내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연금은 1973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됐다라.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그 금액을 메꿔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그 문구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역해야 되겠구나.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스스로 나의 노후와 나의 어떠한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도전해야겠다. 네. 그래서 전역을 좀 결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의 고갈 시점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였다. 그쵸.
그쵸? 네. 그걸 메꾸려면 세금이 필요한데 그쵸. 결국에 이거는 뭐 세금이 돈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이 군생활 하나만 바라보고 가다가 올인을 했는데 막상 내가 받을 시점에 더 이상 못 준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연금에 대해서는 뭐 적자가 난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연금은 아니었었고 저는 제가 파병부대에 있었다 보니까 아, 그쵸. 2년 주기로 계속 중동에 이영만리 중동에 파병을 가는데 제가 2020년도에 파병을 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한창 코로나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0년도에 파병을 가서 21년도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네. 네. 파병 생활 딱 8개월 마쳐 돌아왔는데 주위에 아파트들이 뭐 기본 2배 이상이 뛴 거예요. 그냥 뭐 한 3,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그냥 기본 7, 8억이 되는 거예요. 오. 사실 많은 군인분들이 파병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물론 나라를 위해 그 미국 헌신한다는 그런 참 사명감도 좋지만 사실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세더라고요. 봉급 외에도 네. 그 해외 파병 수당이란 유엔 수당이 나와요. 그걸 합치면 지금 중사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세네요. 그런데 뭐 파병 나가서 내가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강제로 모아오게 됩니다. 네,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쵸. 뭐 한 번 갔다면 한 4, 5천만 원을 모을 수도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병 갔다 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왔는데 돈을 갔다 오니까 그냥 뭐 주위 아파트들 집들은 기본 몇 억씩 오르는 거예요. 그때 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심경이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을 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을 당연히 이제 아무런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어떤 용어도 자체도 너무 어렵고 금융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저도 또 근데 이건 똑같이 진중문고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저도 1층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네. 도서관에서 금융에 관한 공부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공부를 저도 맨날 많이 했었습니다. 부자들이 쓴 책들을 계속 보고 거의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뇌부터 바꿔야 된다. 아, 맞아요. 근데 그 뇌를 바꾸는 게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그냥 그 뇌가 바뀔 때까지 계속 그 글을 부자 성공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이 저도 그때 접해서 진짜 제 뇌가 바뀔 때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나는 부자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읽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그 뇌의 이야기는 네, 너무 공감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질 않거든요. 그쵸. 내가 30년 평생 동안 그런 뇌로 살아왔는데 내가 가난의 마인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바뀌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그 주위에 내가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이상 맞아요. 특히나 군인분들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부자인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책으로 저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바꿔왔었습니다. 네. 주변이 군인들밖에 없다 보니 군인의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그게 20주년 기념으로 무슨 에디션 책이 나왔었어요. 서점에. 네. 거기서 이제 가장 깨달았던 게 나는 4개의 사분면이 존재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쵸. 나는 노동자로 살고 있는지 자영업자로 살고 있는지 사업가로 살고 있는지 투자자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네. 그러면 나는 사업가와 투자자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책을 읽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제 강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스터디에 들어가서 많은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과 주말마다 임장을 가고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업장도 막 가보고 정말 제 마인드와 저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환경 세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지배된다. 네, 맞아요. 저보다는 근데 김 팀장님이 먼저 한 1, 2년 정도 먼저 전역을 하셨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저보다 아무래도 당연히 더 1, 2년 정도의 더 어떤 경험을, 사회에서의 경험을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혹시 후회되셨던 적은 없어요? 저는 전역하기 전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순차적으로 다 될 거다.
라는 마인드로 그냥 전역을 한 겁니다. 군 생활을 하기 전에 이제 축구를 했었으니까, 네네. 축구 선수였으니까 유소년 아이들을 멘탈 관련된 코칭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멘탈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탈 코칭을 이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거를 생각해서 전역하기 1년 남겨두고 코칭을 할 수 있는, 멘탈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던가 그런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웬만한 데서는 조금 다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반감이 드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역한 이후에 저는 그게 쭉쭉쭉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멘탈 코칭 강연을 몇 번 이렇게 했었고 선수들 대상으로 했었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택배라던가 그리고 뭐 오토바이 배달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경우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인도주행, 대단하시네요. 역주행, 이런 거를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호를 다 지키고 인도주행을 안 하고 역주행 안 하고 했는데, 남들 1시간에 7개 배달을 할 때 한 2번 배달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해도 사실 수입이 없는 거예요, 거의. 오토바이 임대료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또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축구를 했었으니까 축구 코칭, 아이들 코치하는 거, 그다음에 쿠팡 입고,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제가 응급구조부사관이었어서 응급처치 강연, 그리고 보험 관련된 것들, 또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보험, 그리고 홀서빙, 그리고 쌀 배달, 그리고 진짜 많이 해보셨네요.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축구 필드 코치. 지금은 현재는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직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거의 2년 가까이 네네.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후회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돌아가고 싶었어요. 군대. 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내가 하던 거 하고 따박따박 나오고. 네네네. 네,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국방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라고. 그 3년에 다시 재임용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면 나의 인생은 또 똑같아질 것 같은 거죠.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버티다 오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업들을 하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게 지금은 진짜 엄청난 자산이 됐고, 그러면서 왜 부자들이 실패를 많이 해봐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제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경험이 된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지금 반디님과, 그리고 지금 뭐 일정상 좀 같이 참여를 못 하시는 이 팀장님, 부의 시작이라는 팀을 또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이 피자 그쵸. 배달, 쌀, 후팡,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보셨네요. 저도 아까 실패라는 단어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실패를 하려고 나왔어요. 멋있네요. 군대 안에서는 실패란 거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양한 시도조차 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저도 해보려고 나왔어요.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실패를 해봐야 내가 그 실패가 경험이 되고 쌓여서 내가 성공하는 그 밑거름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와봤는데, 저는 10년을 하고 나왔잖아요. 10년을 하면 군 안에서 정말 최고의 혜택인 군대 특별 공급을 쓸 수 있어요. 아파트 청약에 관해서 군인 특별 공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나오기 한 2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해서 당첨되신 분의 경험담을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혼자 막 유튜브나 블로그나 그걸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글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저녁 2주 전에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저녁과 동시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2채를 운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저녁 전날 밤 9시까지도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숙소를 세팅하려고 막 하고 있었고, 저녁날 저녁 함과 동시에 바로 또 서울에 가서 또 열심히 막 에어비앤비 세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벌써 거의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 에어비앤비 숙소가 영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정말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참 그게 잘 돼서 아직까지 제가 그 벌어놨던 돈을 쓰면서 살진 않고 있어요. 사업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뭐 그릭 요거트 식품 사업을 한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공장이랑 이제 계약을 하고 위탁 제조하는 그런 걸 해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그걸 해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고 사실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만 한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손해는 그런 실패는 해봤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면서 물론 지금 이득이 더 많았지만 한순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잃어도 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험 설계사 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이렇게 미팅할 때마다 당연히 이제 보험에 대한 그런 분석도 제가 드리지만, 금융에 대한 어떤 궁금하신 점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 서비스네요. 네,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나와서 한때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시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와서 자리를 바로 잡는다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내가 10년 동안 그 일만, 정말 군대 안에서의 일만 해왔는데, 나와서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내가 1,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뭘 하고 나온다 해도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정말 이 군대 안에서 월급이 잘하든 못하든 따박따박 나오는 그 200만 원, 300만 원? 그게 정말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 에어비앤비 사업이 또 잘 안 됐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자는데 좀 가슴이 자꾸 이상하게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한 월에 250, 300 정도가 꾸준히 나오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에 지금 100밖에 못 벌었어요. 그때는 이상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나약해지더라고요. 그쵸.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맞아요. 정말 굳건하게 하고 나왔는데, 그럴 때가 저도 좀 있어서 정말 전역을 결심을 하게 된다면 정말 최소 1, 2년,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맞아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먼저 돈을 벌어보세요. 주말에 뭐 남는 공휴일이나 그런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진짜 그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뭐 사실 안 되면 주변에 이제 그 일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내가 하고 싶고 뭐 좀 관심 있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어느 정도 조언을 듣고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군 안에서 각자 1등이란 것도 다 해보고 나름의 성과도 내면서 정말 열심히 군 생활을 해왔는데, 각자 하고 싶은 비전이 생기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이 돈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돈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고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저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금융 공부가 사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 전역을 선택을 하셨다면 나오시기 전에 금융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중문고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저희가 읽었던 진중문고 안에 있는 책들 중에 한 베스트 3권 정도 골라서 추천하고 그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하면 또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군인분들, 특히 또 군 가족분들 항상 힘드시고 박봉에 그리고 또 야근에 계속되는 야근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전역을 생각하고 계신 또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요. 저희들은 먼저 전역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질의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먼저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 유튜브 안에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